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조에는 특별히 수원 영통초등학교 온누리 사물놀이팀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공연을 한껏 즐기신 후에 국민의례, 시상, 지사님 인사 말씀, 먼슬리 이슈 등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달 먼슬리 이슈에서는 중국 제19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니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시고요. 원래조회 시작 전까지 도정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제조업에 진출하는 청년이야말로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드리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한 대중교통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듯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선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버스 운행 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수회사에 원가를 보전해주고 수입금을 관리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예산을 들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좀 더 좋게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민은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경기도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무려 74%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승객 위주의 노선 편성과 운전기사의 근로여건 개선 등으로 더 편리하고 안전해질 것이란 기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운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근데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은 버스 기사님들 처우가 개선이 되면서 또 안전운전이 그만큼 또 될 거라. 우리가 세금을 조금 내더라도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연령대별로는 먼 거리를 오가는 20대가 특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세금 부담과 버스 회사의 이윤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장기적인 버스 운영 체계에 대한 부분은 결국 정부나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77%에 달했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정책 제안회장, 영아이디어 공개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교통과 소방 등 안전에 관한 아이디어들이 많았는데요. 세상을 바꿀 젊은 공직자의 눈으로 만드는 정책 함께 만나보시죠.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직원들의 젊은 아이디어를 뽑는 영아이디어 공개 오디션 현장. 올해 세 번째를 맞아 경기도 내 시군과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접수된 210개 팀 중 사전 심사를 거친 9개 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가 제안한 종료 3초 심원 체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 2, 1, 정지. 이번 오디션에는 교통신호등과 화재 안전 통로, 골든타임 파트너 등 안전과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돋보였습니다. 심사에는 전문 심사위원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 선발된 80명의 도민 평가단이 참여했습니다. 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전문가 심사와 도민 평가단의 점수를 합쳐 9개 팀 중 총 3개 팀이 선발됐습니다. 1위는 자동 제세 동기 관리자와의 협업을 통해서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골든타임 파트너 정책에 돌아갔습니다. 시행을 하게 돼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저 또한 기쁜 일이고 그게 또 저와 저 가족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발된 팀에는 시상금과 인사 가점은 물론 제안한 정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경기도민들에게 좀 더 체감하는 도정 그리고 행복을 주는 도정 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영 아이디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는 정부 3.0 우수 사례로 선발됐고 행복하 쉬어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경기도의 젊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음악이란 한마디로 행복이란 단어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수. 에이, 그래도 만나야 되잖아요. 원수도 그래도 밉지만 관심이 있잖아요. 관심이 있어서 미워하는 거 아닌가? 삶은 그 슬픔보다 위대하다. 그 말에 나도 많은 슬픈 일들이 있어도 삶은 위대하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음악을 장애가 있으니까 뭔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엄청난 어려움과 또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 사전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음악은 저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스몰리 성당의 귀에 익은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40여 명의 단원이 화음을 만들어가는 무대에 지휘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주자들 앞에 놓여 있어야 할 악보도 없습니다.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 오케스트라 한빛 예술단입니다. 단원들의 귀에는 하나같이 수신기가 달려 있습니다. 지휘는 손이 아닌 입으로, 악보는 통째로 외울 때까지 그저 연습의 연습을 거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 2, 3, 1, 2, 3. 네, 오늘 원래조에는 수원 영통초등학교 온누리 사물팀의 공연을 후에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원래조회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공연을 해주실 수원 영통초등학교 온누리 사물놀이팀은 12월 6일 4시에 신관 4층에서 공연을 할 테니까요. 많이 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온누리 사물놀이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온누리 사물놀이팀은 2013년 3월에 창단해 3학년에서 6학년 학생 40명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며 2014년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장려, 경기도청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에서 2016년에는 최우수, 2017년에는 우수를 수상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 11화 원래조회의 문을 열어줄 온누리 사물놀이팀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표정 보셨나요? 정말 공연 속에 흠뻑 빠져서 공연을 즐기는 것 같았는데요. 네, 온누리 사물놀이팀에게 멋진 공연 보여줬다고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누리 사물팀 여러분, 무대에 잠깐 계셔주세요. 네, 무대에 잠깐 계셔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멋진 공연 보여주셨는데 지사님과 단체 기념사진 촬영 한번 야, 하도록 너무 잘하지 하겠습니다. 않아요? 박수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야, 근데 얘네들 보니까 저도 도지사 이렇게 열심히 즐겁게 열정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는데 여러분, 우리 경기도 공직자로서 이 친구들한테 배워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즐기면서 하잖아요.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어휴, 야, 너 땀 정말 많이 흘린다. 어떻게 여기서 사진 찍어요? 부지사님들도 올라오세요. 같이 올라오세요. 같이 올라오세요. 여기 우리 국장님, 실장님들 이렇게 다 사이사이에 껴서 같이 찍읍시다. 예, 올라오세요. 아니, 여기 우리 끼어서 찍을게요. 예, 우리 이렇게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엄청 잘하네. 자, 얘들아, 사진 찍는 그 줄로 한번 서볼까? 어깨 내려놓고. 사진 찍는 줄로. 앞에 자, 앉아요? 3 주어주겠어. 1, 2, 3. 선율아. 선율아. 괜찮아. 자, 오른쪽으로 두 발만 가. 그러게, 지금 꼬마 같지 않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아유, 수고했어. 네,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재밌지? 야, 땀 뻘뻘 흘리네, 얘네들. 네, 온누리 사물놀이팀은 12월 6일 4시에 지금 이곳에서 다시 한번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1월 원래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수상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님, 하재병님, 안전기획과 김규상님, 문화정책과 강형준님, 유기봉님, 조철용님, 부천시, 광명시, 양평군, 특별사법경찰단 빅데이터 담당관, 먼저 국가재난관리 유공제에 대한 포상입니다. 훈장증 지방행정사무관 윤정식.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훈장을 수여합니다. 대통령. 부상으로 시계가 수여됩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뜻한 축하의 박수 보내주세요. 표창장 지방행정사무관 하재병.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대통령. 부상으로 시계가 수여됩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경기도. 위는 국가재난관리를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국무총리. 부상으로 상사업비 6천만 원과 특별교부세 10억이 수여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수치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 균형발전사업 유공자 및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입니다. 균형발전사업 유공표창 지박학예연구관 김규상. 귀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특히 균형발전 사업의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지역발전위원장. 축하드립니다. 균형발전사업 우수기관 표창 경기도. 위는 2017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추진기관에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지역발전위원장. 상사업비 2억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10월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입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서울사무소 강형준.
평소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경기도지사 남경필. 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성남소방서 유기봉.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양평소방서 조철용.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2017년 경기도 인구정책 우수시책 경진대회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입니다. 2017 경기도 인구정책 경진대회 표창 최우수 부천시. 귀기관은 기관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합심 단결하여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 2017년도 경기도 인구정책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에 표창합니다. 경기도지사 남경필. 부상으로 시상금 7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축하드립니다. (2017) 경기도 인구정책 경진대회 표창 우수 광명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부상으로 시상금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축하드립니다. (2017) 경기도 인구정책 경진대회 표창 장여 양평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부상으로 시상금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도정 홍보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입니다. 홍보대상 최우수 부서 상장 특별사법경찰단.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경기도정을 널리 알리고 도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이 크므로 상장을 수여합니다. 경기도지사 남경필. 부상으로 시상금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대상 우수부서 상장 빅데이터 담당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부상으로 시상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상을 마치고 지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절기로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아, 다 아시는구나. 나만 몰랐네. 여기 써줘서 알았는데 겨울이 시작된답니다. 건강한 겨울나기 준비를 이제 해야 되고요.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어려운 우리 경기 도민들 겨울나기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독감 예방주사 맞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정말 많이. 여기 앞에 분들만 안 맞네. 저하고 여기 부지사님들 실장님만 안 맞고. 참, 좀 맞으라고 얘기 좀 해주지.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네, 저도 맞아야 되겠네요.
오늘 수상하신 공직자 여러분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대통령 시계는 요새 뭐 경매 나오면 한 400만 원 간다고 그러대. 팔 거 아니죠? 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네, 축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정말 우리 초등학생들 사물놀이 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자기가 즐기면서 하는 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끼리 보니까 막 웃으면서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어서 열정으로 하니까 저렇게 멋진 결과물을 얻어내잖아요. 저도 아까 정말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 직분 정말 저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열정을 갖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 중에도 오늘 딱 알았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와서 이렇게 뭐 프리젠테이션을 하든지 토론에 참여하든지 그러면 뭔가 좀 달라요. 그분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즐기는 거예요. 자기 일을. 그러면 그 자세가 다른데 거의 뭐 그런 분은 경기도에는 거의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 가끔 보면 아침에 뭐를 잘못 드시고 오셨나 할 정도로 좀 이렇게 힘도 없어 보이고 별로 이렇게 즐거워 보이지 않고 그런 상태로 오시는 그렇게 이렇게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마음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해하시죠? 자세히 얘기 안 해도.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 이 몸의 근육이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역경, 또 일하면서 있었던 힘든 일 이런 것들을 다 겪어내시는 우리 경기도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이 마음의 근육을 잘 키워서 우리가 탁 서로 마주하고 일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강한 마음으로 함께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 중에 오늘 이제 상을 대표로 받으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상을 받으시는 그러한 공직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희 경기도가 연정을 하고 있어요. 연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중앙 정치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소속한 정당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옆에 당으로 또 이렇게 불이 붙어 가기도 하고요. 이게 전체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또 바꾸는 그러한 구조 조정기에 있습니다. 뭐 이것을 놓고 누가 먼저 잘못했다, 누가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각 정당마다 또 개인마다 주장이 달라요. 그걸 또 바라보는 국민들은 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 연정은 그런 걸 뛰어넘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이러한 변화기에 있더라도 우리 연정의 정신으로 합의한 게 있어요. 여야가 정파를 뛰어넘어서 오직 민생을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문제들이 좀 흔들릴 겁니다. 그렇지만 연정을 하지 않는 다른 곳에 비하면 우리 경기도의 그 불확실성은 현저히 낮다. 그리고 정치적인 변화에 있어서도 이 연정의 목표, 정신 이것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가 지금 지난 3년 반 동안 눈부신 변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지표로 뭐 일자리 지표 늘 말씀드렸고 우리 채무가 줄어든 말씀도 드렸고 또 정부 종합평가에서 우리같이 거대한 도가 종합
1위를 2번이나 차지하고 작년은 통틀어서 1위를 한 거죠. 이 어려운 이런 성과들을 여러분들이 내주셨는데요. 그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지금까지처럼 노력해 주시고, 저도 뭐 저의 주변에 어떤 이런 정당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도지사로서, 공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제가 마음의 근육이 많이 자라서 거의 마음의 근육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도 그랑프리를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1월 16일 날 대학 수능 능력 모든 학생들 다 잘 되면은 다 잘 될 수는 없죠. 아마 순위도 나올 텐데 어찌됐건 이 자신이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원을 합니다. 이제 일하는 청년 시리즈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의회에서도 동의가 된 상태고 또 이 복지부도 한자도 고치지 않고 전면적으로 동의를 해준 그러한 이 사안입니다. 정말 잘 준비해서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중소기업도 이 어려운 이 인력난을 극복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일하는 청년 통장이 아주 잘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니까 조금씩 이제 이런 제안들이 들어와요. 우리 저 연정무 지사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며칠 전에 어제 보고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정책이 잘 일단 기본의 골격이 짜여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씩 이 변형을 해서 더 많은 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도 들어오고 해서 이런 제안들은 저희가 잘 토론해서 앞으로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정말 그 마스터피스라고 하잖아요. 이 어떤 연극이나 또 어떤 작품이 처음부터 완벽한 작품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을 계속 이 시행하고 연마하다 보면 거기서 조그마한 실수들이나 조그마한 아쉬움들이 점점 이 극복이 돼서 마지막 거의 이제 공연 중간쯤 가면 그때 마스터피스가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 일하는 청년 시리즈도 똑같습니다. 죽어있는 정책이 아니고 화석처럼 굳어있는 정책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피드백하면서 이 정책을 조금 더 훌륭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열린 자세와 기를 갖고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우리 그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이 정책이 앞으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조금 더 훌륭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열린 귀,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왜 하느냐? 늘 이 정책을 하면 뭐 하고 어떻게 하느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이제 왜 하느냐부터 신경을 씁시다. 제가 이 아이폰을 만든 애플이라는 회사, 저는 요즘 근래에 우리 전 세계 인류의 변화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폰 발명, 그리고 오픈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이 시작, 이런 것들이 인류의 운명을 굉장히 많이 바꾼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하루라도 없으면 아마 집에 나올 때 지갑은 안 갖고 나와도 스마트폰 집에 놔두고 나오면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을 이렇게 바꿔놨는데 그 인간의 삶을 바꾼 이 애플이라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이게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어렵죠. 그게 가능한가라고 봤더니 그 안에 이 경영 노하우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 철학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무슨 제품을 만들고 이 무엇을 할까? 이것을 어떻게 잘 만들까? 이거를 늘 생각해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할까? 그럼 이걸 어떻게 잘할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정책을 왜 하느냐부터 생각을 해요. 이 정책의 목표가 뭐냐? 우리가 이 정책을 왜 하고 우리는 이 제품을 왜 만들어내느냐부터 먼저 확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하고 무엇을 할 건지를 만들어 나가자.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그것이 기업을, 전 세계 인류의 삶을 바꿔놓는 기업과 남을 따라가는 기업, 이것으로 구분하듯이 우리 정책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왜 하느냐, 왜 하느냐부터 생각하는 그러한 습관을,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왜 하느냐부터 생각하는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공영제 왜 하느냐? 딴 거 없습니다. 우리 도민의 안전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졸음운전을 하는 대형 버스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빨리 바꿀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100% 그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성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근무하는 분들 여건 개선해줘서 그래도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경보장치 같은 거 달아서 졸음 운전 방지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행정을 하는 이유이죠. 왜 하느냐? 바로 우리 가족과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 문제들은 굉장히 합의가 잘 될 수 있죠. 정치는 늘 그 가운데 이것을 굉장히 빨리 합의에 이르기도 하고 그것을 또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빨리 합의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때는 국민들의 박수를 받죠. 그러나 정치적 이해로 이것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는 그러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왜 하느냐를 먼저 확립하고 어떻게 잘 무엇을 할지를 함께 고민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74%, 이 20대 이 많이 출퇴근하고 하는 학교도 가는 이 분들은 85%가 준공영제를 찬성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대화하겠습니다. 이제 수도권 규제 철폐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왜 하느냐? 수도권 규제 그동안 왜 했느냐? 이 왜가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왜는 막 다 떨어져 나가고 그냥 관성이 남아 있는데, 이 수도권 규제는 아마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정책입니다. 워낙 이 수도권으로 일극화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너무 커지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를 강하게 해왔는데 이게 이제 왜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정책을 했으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줄어야 되는데 이 줄질 않습니다. 더 늘어나요. 그러면서도 규제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는 사라지고 어떻게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왜로 돌아갑시다. 우리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이 가치, 이것을 달성하지 못한 정책이라면 이제는 과감히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국가의 발전과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은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면서 원래 하려고 했던 왜가 달성되지도 않으면서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가게 만드는 두 가지를 다 놓치는
결과를 낳았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죠. 왜로 다시 돌아가서 왜 하느냐? 그렇다면 국가의 발전, 성장과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야 할 테고요. 전 이렇게 요즘 그 고민 끝에 이런 이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거예요. 아니, 수도권 규제 없애면 더 격차가 확대되는 거 아니냐. 그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수도권의 규제 철폐를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이 성장의 과실을 이제 수도권만 혼자 따먹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지방과 잘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균형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윈윈하는 이 왜 하느냐의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이뤄낼 수 있는 그 묘안이 바로 수도권 규제 철폐와 우리의 이익 공유다. 예를 들면 고양세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에 가서 보면서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매년 그 독일의 주지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은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해서 결론을 며칠 만에 도출해냅니다. 뭐냐? 훨씬 발전되고 잘 사는 주가 좀 어려운 주에게 얼마나 재정적 지원을 할 거냐. 그 규모를 놓고 토론을 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이러한 놀라운 정치 문화와 정치력을 보았는데요. 이러한 방식 등을 통해서 성장과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이뤄내는 일을 우리 이제 경기도가 선도해서 해야 된다. 옛날처럼 그냥 무조건 규제 철폐만 외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규제 철폐와 이익의 공유라는 이 두 가지,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잘 균형, 접목시키는 그러한 지혜를 이제 발휘해야 될 때가 왔고 도지사인 제가 앞장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경기도의 공직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 겨울이 다가왔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그래도 보니까 우리 지사와 부지사님들 빼고는 거의 다 이 독감 예방 주사를 접종하신 것 같으니 더욱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우리 즐거운 그리고 아주 열정적인 공직생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달의 먼슬리 슈 코너입니다. 지난 10월 막을 내린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 대회의 최대 화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공산당 당장에 삽입됐다는 점입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생전에 자신의 이름을 단 사상을 당장에 삽입한 것은 마오쩌둥 이후 처음 있는 일이어서 외신들의 집중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진핑 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관련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설자가 많이 사용한 단어를 보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가 있을 텐데 네네. 어제 시 주석이 많이 언급한 단어가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어제 시 주석이 연설 중에 그 신시대라는 단어를 36차례에 걸쳐 언급을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예전에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할 때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내세운 개념입니다. 시 주석은 이 개념에 새 시대라는 용어를 추가해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랜 노력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고 선언하면서 새 시대의 진입은 중화 민족이 떨쳐 일어서서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거쳐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오쩌둥이 신중국을 건설해 중화민족을 일어서게 했고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면 시 주석 자신은 강성한 중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이 시 주석이 말한 새 시대, 이 새 시대에 걸맞은 목표랑 전략도 제시를 했다는데 이게 또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켜서 오는 2020년까지 모두가 평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이른바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초 위에서 2단계에 걸쳐 2050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샤오캉 사회가 완성되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 15년을 1단계로 해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하고 2035년부터 2050년까지를 2단계로 15년간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반 위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중국의 국력과 영향력이 세계의 선두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게 시 주석의 설명입니다. 네, 박희천 특파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2050년에는 중국이 세계 선두 국가가 되겠다. 이런 선언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미국과의 경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시 주석은 어제 연설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우며 신형 국제관계 구축을 주창했는데요. 미국에 맞서는 초강대국의 꿈을 꾸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집권 2기는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YTN 박희천 중국 특파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진핑 집권 2기인 지금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사회주의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텐데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중국의 사회적 흐름을 잘 이해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노래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반주에 맞추어 경기도 노래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1월 원래 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